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출문제죠. 자, 거기 몇 페이지를 한번 펼쳐봐요. 자, 우리가 이제 4페이지를 한번 펼쳐봐요. 자, 4페이지 이제 보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기출문제가 뭐예요? 이미 기출된 게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봐봐요. 자, 문제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 지금 6과목 중에 난이도 차이가 없는 게 어느 과목일까요? 난이도 차이가 없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은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1회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난이도가. 그러면 뭐예요? 1회 때는 그럼 문제가 짧아요, 길어요? 짧고, 지금은 문제가 길어졌다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항수가 봐봐요. 자, 문항이 몇 개예요? 5개 정도. 그러면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요. 여기 봐봐요. 세 문제가 기출문제가 똑같아. 똑같고, 하나는 이제 한 지문은 지문이 변형이 됩니다. 지문이 변형되고, 자, 하나 지문은 뭐예요? 신설돼요. 왜 개정된 부분이, 그래서 제가 개정된 부분을 신경 쓰라는 게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기출문제는 열심히 풀면 봐봐요. 그러면 1번이 몇 개예요? 1번, 만약에 문제를 40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번이 몇 개가 있느냐? 8개 정도가 있어. 2번은 8개, 3번은 8개, 4번은 8개, 5번은 8개. 그래서 이제 요 지문들이 888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진 한 90%, 95%는 돼요. 간혹가다 이제 요렇게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봐봐요. 7개, 9개, 8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진 몇 개가 균형이 잡혀지느냐? 8개가 잡혀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 3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기출지문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몇 개인지 곱해봐요.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면 3 곱하기 8 해봐요. 몇 개예요? 24개. 몇 점이에요? 60점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뭐예요? 60점이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돌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님, 누님들은 뭐가 떨어져요? 순발력이 떨어져. 순발력이 떨어지죠. 그럼 기출지문을 자주 보면 뭐가 늘어나요? 순발력이 늘어. 그럼 봐봐. 요 3개 지문은 익숙해져 있잖아. 그럼 빨리 읽을 수 있죠. 나머지 이제 4번, 5번. 그러니까 결론은 성부처는 2개 지문에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순발력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점수가 낮다.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럼 봐봐요. 자, 40분 안에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해봐야 돼. 자, 50분은 주어지죠. 옛날에는 몇 분이었어요? 40분이었어. 그래서 40문제 40분을 들어야 되는데 15회 때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데모를 해서 10분을 쟁취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쟁취하라는 겁니다.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50분 안에 만약에 40문제를 못 풀었다. 자,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20문제 푸니까 6문제, 7문제 푸니까 50분이 지나가 버렸어. 그 사람은 그럼 순발력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걸 많이 봐야 돼. 기출 지문을 자주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50문제에서 50분 안에 40문제를 다 풀었어.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런 경우 있죠. 그거는 뭐야?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순발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해줘야 돼. 그러면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뭐예요? 요 기출 문제, 요걸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기출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봐봐요. 기출문제가 뭐예요? 기출문제는 뭐예요? 읽어봐요. 합격은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론만 많이 풀었다 해서 이론만 많이 들었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 그래서 우리 학원은 뭐예요? 문제를 빨리 접해준다는 게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예요. 또 역효과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건너야 할 산이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두고. 그러면 거기 4페이지 한번 봐봐요. 1번에. 자, 형광펜 닦거나 빨갛게 제목에다. 자, 1번에 지적조대의 뭐다?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지금까지 한 2번 정도가 출제가 돼 왔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그러면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게 5페이지 기출지문을 봐봐요. 1번 뭐가 나와 있죠? 자, 1번 지문 한번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청약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뭐가 나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와 있잖아.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최근에 유입된 거거든.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읽어봐요. 국토의 혈적 관리. 거기에다 형광펜 다 꺼놓고.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의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읽어봐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거야. 소유권 보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 내용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하나 써봐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거는 첫 번째 거기에다 1이라고 써봐요. 1. 밑에다 여백이 있잖아. 1. 자, 목적에 뭐가 나오면 X냐? 요 단어가 나오면 X야. 뭐라고 써놨죠?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X야. 그러면 우리는 자, 공법에서 개발을 배우는 거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뭘 배우죠? 관리를 배우는 거야. 관리. 그래서 개발이 나오면 목적에서 무조건 X라는 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이 나오면 X다.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개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관련돼서 언밸런스가 생긴 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추정력이 나오면 X야.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추정력이 나오면 무조건 X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공신력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야. 공신력, 이런 의미를 한번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어때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러면 X가 돼.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통상 그러면 다섯 번째, 건물이 나오면 X라고 잡으면 돼. 건물이 나오면 통상 X라고 그랬지. 언제나 X가 아니에요. 건물 X. 건물 X. 어디에 건축물이 하나 딱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하나 나오잖아.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거기만 아니면 무조건 X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부동산 종합공부. 그래서 제가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에서 종합공부에서만 뭐가 나오죠? 바로 건축물이 나오잖아. 그러면 나머지에서 건축물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걸 잡아두시면 돼.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는 요 5개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용 처음에 이제 틀을 잡을 때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목적이 나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발. 읽어봐요. 추정력 X, 공신력 X, 권리관계 주된 공식, 건물은 X. 통상 X, 언제나 X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걸 한 번 더 빼봐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소유권 보호. 여기 관리의 개발이에요. 관리죠. 그럼 개발이 나오면 X다, 오다. X다. 그럼 여기는 공익이야, 사익이야? 공익이에요. 요거는 사익. 그럼 요 목적에서 하나 뭘 출연해놔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공익적 측면을 올리면 사익적 측면이 깨지죠. 사익을 올리면 공익이 깨져요. 그러면 공익과 사익적 측면을 뭐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돼요. 요거 한번 공짜 동그라미 읽어봐요. 요거는 자, 그럼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읽어봐요. 공법적 측면과 읽어봐요. 사법적 측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띄었어요. 공법적 측면과 어떤 면? 사법적 측면을 띄고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잡을 거는 이 목적에서 또 하나 잡을 게 있어요.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어는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야죠. 그럼 국가한테 뭘 하나 줘야 돼? 실사를 하나 줘야 돼.
뭐라고 써놨죠?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 어때? X.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 여기 이제 나중에 뭘로 들어가요?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이동 조사. 이게 들어가는 거야. 조사는 무슨 심사죠? 실질적 심사주의거든. 자, 그러면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는 것은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소유. 그래서 소유 지적.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소유 지적을 무슨 지적이라고 그래? 법지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지적. 그래서 법지적이다. 그럼 소유지적, 법지적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읽어봐요. 소유. 읽어봐요. 법. 그래서 요 밑에다 필지라고 하나 써놔요. 필지. 그래서 필지의 개념적 요소가 하나 튀어나와요. 필지는 읽어봐요. 무슨 관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이 우습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관련돼서는 이런 걸, 많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무슨 내용으로 하죠? 실질적 심사. 무슨 지적? 소유지적, 법지적.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관점이다. 여기에서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다? 핵지. 핵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목적과 관련돼서는 올해 거기 몇 회라고 적어놨어요? 18회. 그러니까 올해 몇 회야? 29회. 그러면 한번 지문으로 해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출제 경향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출제 경향 특히 신경을 쓸 게 몇 회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올해 몇 회예요? 29회죠. 그러면 29회. 자, 29회 앞에 28회, 28회 앞에 27회 앞에 26회 앞에 25회.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4년 5년 주기로 지문이 돌아요. 그러면 봐봐요. 29회 요 기점으로 해서 읽어봐요. 28회, 27회, 26회, 25회. 그럼 올해 출제 기간 25회 기출문제 형태들이 테마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제가 출제 기간을 그렇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24회 기출 지문하고 25회 기출 지문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로 신경 쓸 게 뭘 써야 돼? 25회 기출 지문하고 25회 기출 문제들을 신경 바짝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 않더라도 그 테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뜸뜸하게 10년 전이나 12년 전에 한 번 더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기출 문제는 특히 몇 회자 신경을 써라. 24회하고 25회. 그러면 만약에 혹시 바쁜 사람은 24회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와 있는지, 25회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와 있는지 그 테마를 한번 보라고. 보통 보면 24회, 25회에서 올해 아마 믹싱이 돼서 40문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고요. 그럼 목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6페이지 거기 이번에 빨간 걸로 용어의 정의 줄 서놔봐요. 용어의 정의. 자, 형광펜을 가지고 나서 자기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는 별표가 5개야. 모든 걸 우리가 해석할 때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용어의 정의, 자,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2번은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다. 자, 용어의 정의도는 그러면 어떤 지문들이 나왔는지 한번 7페이지 가서 기출지문을 보죠. 자, 1번 봐봅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등록된 토지를 등토지대장 지적대에 옮겨 등록한 것을 말한다. 어때? X. 임에서 토로 가는 것은 신규 등록이 아니라 등록 전환이야. 그래서 1번은 그래서 X. 이렇게 출제된다. 그러면 자, 등록 전환은 뭘로 살짝 건쳐놨어요? 신규 등록으로 건쳤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옆에다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다가 해설을 바로 달아서 제가 시간을 억수로 줄이라고.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1번은 X다. X. 자, 2번은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도 우리가 나왔구나. 자,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2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나요? 이때 보면 항상 확인할 거는 엄면이냐 동리냐 이걸 확인해 놔야 돼. 동리라는 걸 딱 포인트 잡고 엄면 이러면 틀려요. 자, 면적이랑 축침은 어디로 간다?
수평면상의 넓이.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를 둘을 딱 쳐놓고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5번 경계 그러면 무슨 별로? 필지별로, 직선, 곡선, 직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오케이. 자, 이거는 지적 소환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여기가 중심기죠. 근데 지자체야 국가기관장으로서야.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돼서 출제된 적이 있구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뭘로서? 국가기관장으로서.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목이란 특징은 주된 현상이야, 용도야? 용도. 그래서 현상으로 또 표현돼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현상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구나. 그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 용도 지목 몇 개 있다? 28개. 그렇죠? 자, 축적 변경이란 그러면 시선 처리가 어디로 가야 돼? 지적도. 줄 한번 쳐놓고요. 지적도. 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도.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그러면 축척 변경이 이미 이런 지문이 또 하나 출제가 됐다는 거네요. 자, 9번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소유자. 틀렸죠? 소유자는 뭐예요? 권리관계죠. 요렇게도 출제돼 왔구나. 그러면 소유자가 빠져야 되겠죠.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마무리를 탁탁탁탁 찌라는 거야. 기출문제랑. 자, 그러면 분할이란 몇 필지 이상을?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래요? X죠. 그거는 합병이죠. 분할이 아니라 합병입니다. 합병, 그죠? 요렇게도 출제되는구나. 자, 11번은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좋죠. 지적도 임야도 도에 좋죠.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서 핵심은 뭐예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 경계점이나. 자, 토지이동이라면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지금 봐봐요.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 출제된 지문이 한 12개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야. 돌고 이렇게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요거 이제 좀 모자라면 이제 핵심 포인트다. 용어 정리를 싹 잡아줬다고. 그러면 다시 가서 자기가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출제가 요렇게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용어의 정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돼. 그래서 이게 별표 몇 개예요? 5개가 됨으로써 용어는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딱딱 정리해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뒷장을 넘겨보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3번 뭐가 나와있죠? 토지의 등록이라는 게 있네요. 자, 토지의 등록.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탕을 좀 깔아놓읍시다. 자, 토지의 등록 옆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지문으로 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문으로. 한 지문이 들어가서 그게 정답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2개는 잡아야죠. 3개는 잡아놓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맨 위에 토지의 등록 옆에다가 요거 자기가 한번 반성의 기회를 잡아봐요. 읽어봐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요. 등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 그런다?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소재 공통. 그렇죠. 소재 공통.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번 공통. 면적 면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면적은 권리,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공미. 그럼 지적 공부하면 대장 몇 종류? 4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2종류. 지적도, 임야도.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자, 지적 가일 몇 종류? 8종류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게 이거죠. 자, 요거 자, 모든 토지 여기 가로 채워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해서 가로를 쳐봐요. 그러면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토지 지적의 3요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 이걸 이제 토지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모든 토지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그냥 행간의 의미를 읽어봐야 돼. 지적소관청은 권리임서, 사실의 임서. 사실에.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얹으면 자로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리표를 붙여서. 그러면 직권으로 하면 소유자는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통지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자 루틴은 싹싹 신경계를 연결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역적 신경결은 등기 촉탁으로 연결이 돼야 돼.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권리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토지 표시 그러면 6개가 자동 부팅이 돼야 되고, 요가 결부시킬 거는 뭐예요? 바로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연결할 거는 다시요.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 요거는 뭐예요? 직권. 그래서 연결을 통지로 연결해서 자 지문을 해석할 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자 지적 소관청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직권 정리가 되네. 그래서 직권 정리가 또 파생이 되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직권 정리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자 그러면 거기 박스의 핵심 포인트를 보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대한 조사 등록의 절차. 자 토지 이동 읽어요. 계획 동그라미. 토지 이동 조사 동그라미. 토지 이동 조사부 동그라미. 토지 이동 결의서 동그라미. 무슨 정리한다? 지적 정리. 자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뭘 잡아? 계획 잡으면 조사하면 조사부, 그 다음에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이렇게 실타래를 딱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1번 봅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두 자로 얹히면 직권. 그래서 직권이 따라붙고 직권으로 토지 표시 이동 현황을 조사하여 지목도를 결정할 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죠. 그럼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죠. 누가 수립을 해? 지적소관청이. 여기서 눈독 들을 거는 앞에 토지 표시 이동이 나왔죠. 이동이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왔어? 토지 이용이 나왔잖아. 그럼 앞에가 토지 이동이 나오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토지 이동. 그래서 이건 쉽지 않았던 지문이라는 겁니다.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전부 무슨 이동이 나와야 돼? 토지 이동.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 이동. 토지 이동이 나왔잖아. 그 밑에 뭐가 나왔어? 토지 이용이 나왔잖아. 그래서 X다 오다. X. 앞에가 토지 이동이 나오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그래서 X가 됐다.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요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앞에가 제주도면 제주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돼.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17회 때는. 자 그러면 2번은 작년에 2.5점짜리. 그럼 봐봐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법령에 수립할 때 규정한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중심키는 맨 앞에 봐봐요. 무슨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토지 이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에 봐봐요. 2번은 아까 어떤 여기 읽어봐요.
자, 여기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3번 가로 넣기가 한번 나와서 23회 때.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는 가로를 쳐놓고 모든 토지 가로를 쳐놨죠. 제하여 필지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뭘로? 직권으로 조사 청량한다. 그럼 다음 중 토지 조사 등록을 설명한 것 중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의 이동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은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야? 자기가 출석하면서 정리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4, 5번 지면은 또 나왔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자, 6번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6번 위에다가는 요거 하나 써놔봐요. 또 다시 여기 부분에다 정리해봐요. 6번. 자, 6번 바로 위에다가 달표 5개 놓고, 자, 우리 한번 복습한다는 셈 치자고요.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요거 이제 우리 시도지사 승인은 요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요 시도지사 승인이 나머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X 나오다. X라는 거야. X. 요거는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몇 분의 1에서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해야 한다? 시도지사 승인. 요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놨죠. 지축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푸는 이제 시도지사 승인은 자 요거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놓고 나머지에서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X다 오다 무조건 X야 X라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또 하나 요렇게 시도지사 승인을 못 외웠을 때 문제를 접근했을 때 또 하나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리예요? 직권으로 정리해 놓으라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6번이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출제된 지문이야.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은 요것밖에 없다는 거야. 딴 데서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야. X. 그러면 26회 때 봐봐요. 또 요 시도지사 승인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출제됐어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적공부의 복구.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이 복구한다. 어때요? X죠. 시도지사 승인은 이것밖에 없어. 나머지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그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못 외웠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못 외웠을 때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감이 있어야 돼. 자, 직권으로 하라 그러고 무슨 승인을 얻냐고. 한번 해봐요. 직권으로 얻는데 무슨 승인을 얻느냐고. 언밸런스잖아. 앞에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형을 모면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승인 4개 그냥 자동 부팅을 해. 나머지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X다. 그래서 여기 간접적으로 2.5점짜리 나왔고요. 자, 7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잖아. 토지 이동. 눈을 읽어서 한번 팍팍팍 힘을 줘서 읽어야 돼. 조사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 그래서 이 조사할 때 토지 이동 조사부에 소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전부
토지 이동. 그러니까 한번 틀려본 사람은 아까 1번 지문이 있었죠. 아까 토지 이동이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 토지 이용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나올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감을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8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뭐한다? 정리하여야 한다. 9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뭐한다?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옆에 뭐라고 써놨어? 28회 작년에 2.5점짜리가 그 9번이야. 역시 기출문제가 지문이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이게 10년 동안 모아놓은 거야.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놓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 시험 본 거.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10번 한번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줄쳐놔봐요. 토지 이용 줄쳐놔봐요. 토지의 이용 줄쳐놔봐. 그거는 관리야 개발이야? 개발. 그러면 벌써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앞에가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까 개발이 나오면 개발적 의미가 나오면 X다 오다. X. 그래서 요거는 지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올해도 역시 예상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지문은 여기서 몇 번일까요? 8페이지에 몇 번이 제일 중요해? 3번 지문이 제일 중요하잖아. 3번. 아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선생님 근데 저는 문제를 잘 못 읽어요. 그러면 요걸 집에 가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런데 지문이 계속 똑같이 돌고 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푸는 게 아니야. 익숙해서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배려라는 게 있어. 배려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붙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배려를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르는데 근데 너무 따라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의외로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요즘 배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4번에 뭐가 있죠? 양입지가 나와 있네. 4번은 양입지 그러면 눈독 들여놓으라고 형광펜 딱 꺼놓으라고요. 양입지. 자, 왜 자꾸 그러면 형광펜 쳐놓으라는 거예요? 책에다 뭘 들이라는 거예요? 정을 들이라는 거예요. 정. 새 책이니까 정이 안 들으니까 뭐다. 저도 들어올 때 뭐예요? 막 봐봐요. 저도 요거 벌써 풀에 들어올 때 뭐예요? 막 구겨놔요. 그러면 새 책은 더 싫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새 옷 잘 안 사요. 구제품 집에 가서 사. 구제품에서. 근데 집사람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 죽은 사람이 보면 뭐 어떡할 거냐. 내가 뭘 알아. 그냥 뭐 따뜻하면 되는 거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뭐 그거야 뭐 어차피 우리 다 가는 거. 그쵸? 가는 거. 그쵸? 자, 4번에 무슨 지가 있어요? 양입지. 그쵸? 양입지.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양입지라 그런다. 양입지. 정된 토지 이렇게 나와야지. 정된 토지. 양입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정된 토지가 나와야 돼. 정된 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양입지 그러면 지목으로 연결시켜놔요. 그러면 양입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 써놓으면 그 옆에다 사적지라고 써놔요. 어디에 규정이 났다? 사적지에다 규정이 났다라는 거. 사적지. 자, 그러면 이제 양입지와 관련돼서 이제 요건 정도하고 뭐예요? 제한을 우리가 해놔야 돼. 그러면 오른쪽 가서 오른쪽 11페이지 가봐요. 자, 이번에 양입지의 제한 3개 있어? 네, 그거 3개를 딱 형광펜 쳐서 마무리 쳐놓고 가야 돼. 1번 정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인 경우. 자, 정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찾았어요? 네. 지금 시선 처리를 10페이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3사람이. 지금 맞아 11페이지로 갔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돌려야지. 자, 그래서 자, 정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몇 퍼센트? 10% 초과 확인하고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특히 1번을 조심해야 돼. 1번은 지목과 관련돼서 연결이 자주 되는 겁니다. 1번은 정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요거는 가로 열고 3개가 생각이 나야 돼. 뭘까요? 공부가 된 사람은. 그렇죠. 가수원. 또 하나는
목장용지. 또 하나는 묘지. 목장용지, 묘지. 그래서 묘지. 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요 세 군데 있어. 뭐예요? 읽어봐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 세 개는 좀 숙지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최근에 출제된 거는 요거 27회 때. 요거 26회 때 아직 목장용지가 출제하지 안 돼서 그래서 목장용지에다 관심을 좀 갖고요. 자,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경우 읽어봐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렇게 이제 잡아둬야 돼요. 힘내요. 공부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저 어제 구미에서 올라왔는데 구미에서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집에 도착했는데 힘내요. 힘내.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야. 오늘 바로 또 가야 돼. EBS로 가야 돼. 또 스튜디오로 가야 돼요. 야간은 또 천호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딱 낙이 하나 있어요. 딱 합격하는 거. 제 낙은 딱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뛰는 거고 수강생을 위해서 합격하는 거. 그날을 위해서 뜁니다. 아주 남한견은 잘하고 있어요. 가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시라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 근데 이제 양입지가 의외로 많이 출제된 것 같은데 지목으로 연결해서 자주 출제되어 왔지만 양입지가 출제된 것은 거기 오른쪽 가봐요. 기출문제 10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번의 가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잘라봐요. 자, 1000제곱미터이죠. 그러면 요거는 주된 토지야, 종된 토지야? 주된 토지. 자, 오늘 10페이지 하단으로 와서 오늘 잠을 못 깬 사람이 있네 자꾸. 자,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와서 가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그러면 여기 주된 토지 밑에다 주된 토지라고 써요. 자, 유지 동그라미. 유지는 종된 토지야. 그러면 종된 토지가 지금 지목이 대예요, 유지예요? 유지. 그렇죠. 유지죠. 하나 통과. 자, 근데 주된 토지가 얼마야? 1000이죠. 근데 유지의 면적이 얼마야? 100. 그러면 10%를 초과해서 안 했어? 아이고 우리 이쁜 자식 양입지로 들어와. 너는 내 양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한 개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양입지 승립 요건을 골라라 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거기 언제 출제됐어요? 20회 때. 근데 독자적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해. 근데 지문으로는 유입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니까 양입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양입지는 무슨 토지? 정된 토지, 주지목, 주정의 원칙, 무슨지? 사적지. 기억해야 돼요.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경우, 읽어봐요. 가수원. 이게 묘지. 이거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안 여쭤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주된 토지 뭐예요? 필지. 또 까먹었네. 필지. 자, 필지는 뭡니까? 법적 등록 단위. 법적 개념이고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라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이번에는 12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5번에 집안. 집안을 딱 테마 관광펜 딱 줘놓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테마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집안은 별표 5개를 해놔야죠. 무조건 출제돼. 무조건 출제돼. 자, 그러면 무조건 출제되는데 우리 다 배웠으니까 복습 한번 해보죠. 일단은 가로 2번을 가봐요. 밑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집안 부여 방법 찾았어요? 네, 다시 이제 복습. 자, 그럼 툭툭 튀고 나가요. 신규 등록과 신동그라미, 등록전환 등동그라미. 우리 암기코드 어떻게 와서 등신. 그러면 원칙 그러면 툭 쳐야 돼. 인접토지의 번번에 부번. A적으로 읽어봐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순번부터를 빼버려. 다음 번번으로. 우리 암기코드 하나 있었네. 채, 멀, 여. 딱 이게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 자, 이제 정리됐죠? 자, 분할 그러면 원칙.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안, 나머지 필지는 같이 읽어봐요. 분할 전 집안에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주거 사무실 줄쳐놔봐요. 툭 치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마무리 최종 점검을 하라고. 자, 합병은 원칙, 선순위. 다시 읽어. 가로 안에 본번정 선순위. 주거 사무실 그러면 신청 끝에 우선 부여하는 거. 신청이 있어야 되죠. 자, 지적 확정 동그라미. 그러면 확정점은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원칙 본번이죠.
본번.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죠. A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정전의 지번의 수가 세로의 지번의 수보다 뭐할 때? 적을 때 일거 단지식. 또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준용하는 거 읽어봐요. 지행축. 다시 지행축. 지는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가로 3번의 지번 변경 축치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딱 줄쳐놓고요. 아까 우리 시도지사 승인은 외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알아야 이제 지번은 문제를 자기가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못 풀어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이제 한번 봐봐요.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 자, 제가 읽으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탁 쳐야 돼. 등록전환을 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 부여안에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여기가 포인트네. 그래서 뒤에 원칙이 나와 있죠. 원칙은 인접 토지에 뭘 붙인다? 본번의 부번. 그렇죠. 2번은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좋아요. 어디를 잡아야 돼?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좋아요. 그런데 10번 숫자 앞에 앞이 산이야 앞임이야? 앞산. 그동안 이 임자를 산자를 임자를 산자를 임자로 장난쳐 왔다라는 거야. 그럼 요즘은 앞으로 장난칠 때가 한국 세 군데가 있어. 임야대장 임야도를 임야로 숫자 앞을 뒤로 장난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산이야. 자, 임야야 임야대장이야. 임야대장 및 임야도. 요거 조심해 놔야 돼요. 자, 3번은 지번은 본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읽어요. 다시 표시로 연결하고요. 이 경우 다시 표시는 읽어요. 의라고 읽는다. 아, 이런 지문도 출제되고 있구나. 자, 축적 변경 축동그라미. 자, 축적 변경에서 축동그라미. 그럼 신경계를 어디로 연결해야 돼? 지행축으로 연결해야 돼. 아까 외웠던 지행축.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지기의 필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 도시개발사업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정량 좋습니다. 지번 부여 방법 좋습니다. 포인트 준용. 그래서 준용 지행축 아까 얘기했던. 자, 이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 자, 최종 지번 찾았네. 최종 지번 줄쳐놓으세요. 최종 지번 그러면 채 동그라미. 그러면 채 위에다 신경계가 채 멀려 생각나야 돼. 그러면 축 치고 갑니다.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맞네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번이네요. 자, 6번은 행정구역 개편 행 동그라미 신경계 지행축 옆에다 지행축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찾았네. 준용 그러면 지행축 자꾸 삼을. 그러니까 지행축을 자꾸 요 지문으로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행축. 자, 그러면 7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줄쳐놓으세요. 지번 변경하면 툭 치고 가야 돼. 어디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그럼 시도지사 승인 그럼 본능적으로 반지축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연습을 자꾸 지문을 보고 연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8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 인접 토지에 본번의 부번 줄쳐놓으세요. 본번의 부번을 붙이는 것을 뭘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오케이. 자, 9번의 분할의 경우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지만은 분할전 지번 좋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틀렸잖아. 최종 본번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X다우다 X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자, 10번의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줄쳐놓으세요. 여러 필지. 여 동그라미 그러면 본능적으로 채 멀려 그러면 어디로 치고 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그 다음에 11번 합병의 경우 줄쳐놔봐요. 합병의 경우 줄쳐놨어요. 그럼 툭 치고 주거사무실로 가. 주거사무실 툭 치면 어디로 가? 신청할 때 끝에 부여하여야 한다. 세 군데를 툭툭툭 건드려 놓으라고. 자, 12만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로 남동에서 북서로 틀렸죠?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면 12번이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자, 13만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좋아요.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어때? X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4만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 부번 사이에 다시 또는 의로 표시한다. 어때? X 다시로 표시하지만 뭐로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아,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자, 10번은 분할의 경우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집안은 분할 전 집안. 좋아요. 나머지 필지의 집안은 읽어봐요.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오케이?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라고. 포인트를 탁탁탁 잡아서. 자, 그 다음에 16번 합병이야. 합병, 원칙, 특처, 선순위야, 후순위야. 선순위. 근데 후순위가 나왔네. X다, O다, X다. 그쵸? 자, 17번은 등록 전환 전기가 여러 필지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여자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참을려. 그럼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18번 분할의 경우 분할의 중 분할이 키워드니까 분할을 일단 줄을 쳐. 그러면 주거 사무실 줄 쳐. 그러면 우선하여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자, 19번은 신규 등록의 경우 신규 등록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또 하나 키워드를 찾아야 돼. 그러면 쭉 가니까 최종 집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채자 동그라미 채멀려 자꾸 연습을 하고 채멀려 그러면 마음 준비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네.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본번에 뭐라고 써놨어? 부번. 틀렸죠? 자, 20번 합병 줄 쳐놔봐. 키워드니까 가장 중심키니까 특처 주거 사무실 특처 신청 끝에 하여야 한다. 21번 집원은 지적 소관청이 집원 부여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또 나왔네. 또 나왔어. 틀렸죠? 자, 그러면 22번은 합병 그러면 두 군데를 쳐야 돼. 선순위 좋대. 근데 본번 중 최종 순위 어때? X. 본번 중 선순위잖아. 최종 순위가 아니라. 그렇죠? 틀렸네. 자, 23번은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결번이 생길 때 줄쳐놔. 결생기 찾았다. 결번이 생길 때.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가? 결번대장. 근데 어디로 갔어? 집원대장. 집원대장 틀렸죠? 집원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렇죠? 자, 24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집원변경 줄쳐놔. 그러면 집원변경 툭치면 어디로 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그럼 아까 암기코드 반지축. 자꾸 암기코드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연결하란 말이에요. 자, 25번입니다. 지방부여지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 줄쳐놓아요. 행정구역 개편 줄쳐놓고 행자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지행축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방부여 지방을 부여한다. 어때? X.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방부여 방식을 준용하거든. 그러니까 25번은 이렇게 나왔구나. 이건 상당히 또 지행축이 생각이 안 나면 어려운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26번 지적소관청이 지방변경 줄쳐. 그러면 퐁당 어디로 퐁당 빠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어때? X. 누구의 승인을 여해? 시도지사 승인. 27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집안은 숫자 뒤에 앞에야. 앞에. 그래서 뒷자로 요거는 우려먹었네. 뒷자로. 지겨워 죽겠네요. 자, 28번은 집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우리 북동에서 남서로 어때? X.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또 출제됐네. 또 출제됐어. 29번에 분할의 경우는 분할될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어때? X죠. 분할의 경우는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X.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집안이 결번이 생겼다. 또 나왔어.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축적? 결번대장 연구버전. 제대로 돼 있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1번은 가로넣기가 나왔어.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이잖아 사업. 사업이니까 공사 준공 전이야 후야? 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계획도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사업계획도. 요거는 사업이라는 단어와 전이라는 개를 잡아서 요 문제는 가로넣기를 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에 따를 때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방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확정치면 뭐가 생각나? 도시개발사. 도시개발사 부분 뭐가 생각나? 지적확정 청량. 지적확정 청량 생각하면 지행축. 그래서 지행축 본동으로. 자, 32번 집안은 지적소관청이 집원부여자를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쭉 가서 뭐가 생겼대? 결번이 생겼대. 툭 치면 어디로? 결번대장. 무슨 버전? 연구버전. 27회 때 2.5점짜리 지문이네. 자, 작년 그러면 34번 보죠. 토지소유자 지번변경 줄쳐놔. 지번변경. 누가 제출해? 시도지사.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신청한다. 어때? X. 그러면 여기 34번도 결론적으로 반지축.
지행특 요거에 연결해서 나온 거구만. 그러면 간접적으로 해서 시도지사 승인. 자, 조문준용 지정확정 정량 실시한 제과 동일한 지번 부여 방법. 박스 문자로 나왔죠. 읽어봐요. 지행축 지번 변경 지 행정구역 행 축적 변경 축.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정확정 정량은 무슨 지역이니까?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지행축.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그러니까 지번이 그동안 계속 출제되어 오니까 35개 지문이나 있네. 그러니까 결론은 어때요? 그 지분이 그 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